8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8주차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를 살짝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SQL 명령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7장 부분에 해당하는 PHP를 이용해서 MySQL을 접속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자료는 다음과 같이 사이버 캠퍼스에서 저희 수업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수업 자료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8주차 온라인 강좌 그 다음에 8주차 온라인 강좌 두 번째 거 그리고 실습 파일까지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하면서 했었던 그 사용자 등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7주차 온라인 강의 첫 번째 거도 저는 잠깐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 첫 번째 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받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PT도 또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두 번째 거도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지난 수업에 해당하는 실습 파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습 파일 네, 여기 있죠. 강의 실습 파일을 하나를 다시 받고 그 다음에 또 오늘도 할 실습의 파일에 대해서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사용자 등록을 한 번 더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코드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래서 사용자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생성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cmd라고 해서 도스창 실행을 하고요. 이게 MySQL 사용자 저는 루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apm setup이라는 비밀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pm setup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관리자로 로그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베이스에는 다음과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사용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잠깐 없애기 위해서요. 베이스 중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도 등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 사용자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얘도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네,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봤을 때 사용자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B 쪽에도 혹시나 얼만큼 돼 있는 사용자 중에서 또 등록돼 있으니까 얘도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잘 지워졌는지를 확인하면 지워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도스창을 처음 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지난 시간에 잘 따라오셔서 사용자 등록까지 마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지난 시간에 잘 못하셨거나 사용자 등록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 할 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네, 사용자 관리자 권한으로 먼저 접속을 해봅니다. apm setup 해서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네, 여기에 저는
새로운 사용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create database 그 다음에 engine db를 하나를 만들겠다 라고 합니다. 사용자 등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그대로 따라서 적어보기 위해서요. 조금 화면을 내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user 그 다음에 host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를 등록을 할 건데 로컬호스트 사용자이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제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1, 2, 3, 4로 저는 하겠다 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사용자 등록이 이거부터 해줘야 됩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insert 그 다음에 value까지 잘 입력을 하시면 다시 쓴 겁니다. 요거 하나 먼저 적고 난 다음에 지금 쓴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쓰면 이번에는 문제없이 잘 추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했고요. 사용자를 등록을 했고 이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와 사용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붙이기 위한 부분이 이 부분을 또 쓰셔야 됩니다.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 이 라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가 y가 19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입력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쓰는 방법이 insert into db value 하고 그 다음에 localhost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이름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9번 y를 하기 위해서 엔터 한 번을 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y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하고 엔터를 한번 쳐주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위로 올려주신 키를 누르시면 나타나니까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마지막에서만 19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로하고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시면은 사용자 권한 등록이 완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용자 권한 등록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한번 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플래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시 프리빌리지스를 한번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관리자로 사용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말 사용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잘 로그인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유저 이번에 쟤는 아이디 이걸 했고요. 패스워드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제 DB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접속을 해달라 라고 하면 잘 접속이 돼서 MySQL 프롬프트가 떨어지면은 지난 시간 사용자 등록했던 부분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돼야지만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 부분에 대한 게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설명이 됐으니 이제 이러한 사용자가 등록된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검색하고 또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부분들을 많이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삽입보다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검색 부분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넣는 것과 그 다음에 검색하는 것, 수정하는 것, 삭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저희는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시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하셨었는데 이제는 테이블을 도스창에서 입력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 두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해서 그거를 불러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을 쭈르륵 다 드래그를 하셔서요.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메모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장을 화면이 가려버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메모장을 열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복사했었던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해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에 해당하는 설명을 저번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는 넘버라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이 10자리가 들어가고 주소가 80자리, 전화번호가 20자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테이블 이름이 프렌즈2라는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파일을 만들었으니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 화면에서요. 저희 수업에서는 C 드라이브 APM 셋업 폴더 안에 HTDOC 안에 오늘 수업할 거에 해당하는 08번이죠. 그래서 08이라는 폴더 안에 프렌즈라고 하는 to.sql 이라는 파일을 UTF 말고 저희는 ANSI 타입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파일 저장을 했고요. 지금 이 저장한 파일은 저희 여기에는 C 드라이브, APM 셋업, HTDOCS 8번 폴더 안에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파일을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cmd 다시 입력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띄우고요. 네, 자꾸만 띄울 때마다 딴 위치 가는데. 네, 명령 프롬프트를 띄우고 이 폴더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찾아가기 위해서 cd 이렇게 해서 먼저 메인 루트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cd apm 셋업 탭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또 엔터. 그 다음에 cd htdoc인데 탭키 눌러서 엔터. cd 08 해서 들어가면 여기까지 주소가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08번까지. 그래서 여기에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파일이 잘 있죠.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만들 수 있도록 MySQL 명령어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저는 nzin이고 패스워드 1234인데 데이터베이스는 nzin_db 쪽에 좀 전에 만들어 놨던 to라고 하는 SQL 파일을 실행을 해달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요.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면 잘 실행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잘 실행이 됐으니 데이터베이스에 정말 잘 실행이 들어가 있느냐 테이블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MySQL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how 테이블을 해서 프렌즈2 테이블이 잘 만들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안에 데이터도 어떻게 넣어야 되겠는데요.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행을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안 한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는 거는 다음과 같이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을 쓰고 그 다음에 필드 명을 적고 그 다음에 value와 실제 들어갈 필드 값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는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리면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저거와 똑같이 데이터를 입력해 보기 위해서 화면을 잠깐 올려주고 그러면 insert into friend2에 숫자와 이름과 주소를 넣을 거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넣을 건데 실제 값을 이제 넣는 거는 숫자 1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성진이라는 이름을 그 다음에 주소로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전화번호도 234에 7693을 전화번호를 입력을 다 했으면 네, 이렇게 입력하는 걸 마치고 나면은 엔터를 치면 데이터 하나가 입력이 됩니다.
혹시나 이제 본인 이름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또 insert into 2에 숫자를 넣을 거고 이름과 어드레스를 넣을 거다. 그런데 밸류 값으로 이제 저는 2번이고요. 이름은 제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뭐 6771-1061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엔터를 치면 잘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들어간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다음에 이제 배우실 select를 이용을 해서 명령을 내리시면은 네, 들어간 거를 다음과 같이 두 개가 잘 들어가 있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인서트를 하는 방법인 겁니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설명드렸던 sele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select라고 하는 거는 파일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요.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여기 있었죠. 저희 7주차 온라인 강의 실습 파일 얘를 받아서 열기를 해서 여기에 있는 mem.sql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받아서 그러면은 저희 폴더에다 옮겨 놓고 그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썼던 파일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왜냐면 자료가 6개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mem.sql 파일을 좀 바꿨는데요. 이 파일, 압축 파일을 그럼 어디다가 두느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요. 저희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apm setup, htdoc, 여기 8번 수업을 하는 데다가 이번에는 이 파일을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된 파일은 닫으시고요. 이 파일을 그럼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저는 메모장으로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가 지난번보다는 많은 6명이 아닌 3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가 좀 있어야지 저희가 이거를 셀렉트 문을 연습을 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cmd 다시 한번 열어서 또 이 파일을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령 프롬프트 열었고요. 그 다음에 cd1 표시 제일 처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cd apm setup 탭 눌러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d htdoc 또 탭 눌러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하고 있는 게 08이기 때문에 또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이 파일도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있는 파일을 가지고 저는 MySQL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mem.sql 파일을 넣어달라 라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실행을 하고 엔터를 치면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되면은요, 이제 MySQL을 들어가 봅니다. 그러고 별표 from 좀 전에 만든 mem이라고 하는 파일의 정보죠. 여기에 mem이라는 테이블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여달라 라고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35개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정보까지 들어가 있는 게 이 파일 하나에 지금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요거를 옆에다가 두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은 m이라는 파일 그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필드명으로 넘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가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성별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우편번호, 다음에 주소와 전화번호, 다음에 나이까지 들어가는 테이블을 만들었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장 파일에는 이만큼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 그런 파일에 정말 그렇게 잘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해 보실 때에는요, 당연히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 create 테이블 이름 다음에 member라고 하는 MEM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내용과 번호를 매기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하기 위한 부분은 아이디는 캐릭터 15, 15개의 문자 들어갈 수 있게, 이름은 10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성별은 한 글자만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우편번호는 8글자, 그 다음에 주소는 80글자가,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20글자, 그 다음에 나이는 뭐 인티저 타입이니까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숫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꼭 지정을 해주는 것까지를 그 명령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서트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앞에 배웠던 인서트는 이 사이에 밸류 앞에 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들어갈 양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 앞에 적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인서트 할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인서트 인투 할 때 테이블 명을 적고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4개다 라는 걸 표시해 주고 그 값을 썼던 반면, 이번에는 이미 이 들어갈 내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를 해도 문제없이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해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메모장에도 다음과 같이 그 다음 MEM 다음에 value하고 차례대로 데이터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35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이제 셀렉트 문을 저희는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안 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명령어 이렇게 쓰셔서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데이터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 저희는 여러 가지 셀렉트 문을 실습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셀렉트 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전체 데이터를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불러올 때는 셀렉트 다음에 필요한 애들이 뭐뭐뭐야 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from 어디서부터 불러올 거다 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럼 저대로 한번 저도 써보겠습니다. 네, 불러오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아이디, 이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select 아이디, 그 다음에 이름, 주소 인데 어디서부터 불러오느냐, MEM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불러오겠다 라고 쓰게 되면은 35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소를 불러옵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은 그럼 바꿔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디, 이름, 주소로 나왔는데요. 만약에 select 이름 먼저, 그 다음에 아이디 먼저, 아이디 다음, 그 다음에 주소, 나이까지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올 거냐, MEM이라는 테이블에서 불러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름 먼저, 그 다음에 아이디와 주소와 나이가 차례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러올 때 이제 약간 그 검색이라는 게 들어가서 성별이 여성인 사람들만 불러오고 싶다 라고 할 때 이렇게 where라고 하는 조건문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문을 붙이면서 여기에는 이 아이디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별까지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쓰는 경우에는 저렇게 그 검색어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써보면 select 아이디와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성별을 가져올 건데 어디서부터 가져올 거냐,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여성인 사람만 불러오고 싶다라고 명령어를 내리면 여성인 사람들만 불러와 준다라는 겁니다. 15명이 여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0세 이상인 사람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50세 나이가 5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저도 여기에서 네, 명령가 잠깐 나갔지만 select 별표 from 하고 난 다음에 나이를 50세 이상인 사람만 불러오고 싶다 라고 하면은 7사람이 50세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수업 시간 영상에서는 아마 저희가 데이터를 6명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35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검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20대인 사람의 이름과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를 보겠다라고 하면 좀 전에는 이제 코드를 안 보시더라도 이렇게만 하더라도 20대인 사람을 불러오겠다라는 걸 아시고요. select 이름과 그 다음에 아이디, 어드레스 그 다음에 우편번호는 네, 여기에서는 포스트 언더바 넘버였죠. 를 불러온다. 어디서부터 불러오느냐? 나이가 20대이면서 30대 미만이어야 되죠. 그러면 나이가 20 이상 그리고 에이지 30 미만인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같이 해서 하면 네, 제가 뭔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상이고 30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맞게 한 것 같은데 뭐가 틀린 거겠죠? 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and 문을 쓰는데 매뉴얼에서 올바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웨어문에서 뭔가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게 맞는데 멤버 제가 어디서부터 불러오는지를 안 적었네요. 그쵸? 다 했는데 어디서부터 불러오는지를 안 적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좀 내려서 제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이름과 아이디, 주소 그 다음에 포스트 넘버를 불러올 건데 어디서부터 불러오느냐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죠. 멤버에서 불러올 건데 그 다음에 조건문으로는 20세 이상 그 다음에 30세 미만인 사람만 불러오겠다 라고 쓰면은 네, 여기에서는 20대 이상 30대 이상인 사람 나이가 표현이 안 됐지만 11명이 그거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예 특정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불러올 때는 where 다음에 이름이 이거인 사람이라고 불러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저기 있는 사람의 내용을 똑같이 한번 불러오게 되면 이름과 아이디, 주소 그 다음에 우편 번호 그 다음에 나이까지 불러오는데 어디서부터 불러올 거냐? 멤버라는 테이블에서 불러올 거고 조건문은 이름이 김진모인 사람을 불러오고 싶다 라고 명령을 쓰게 되면 특정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select문은 그래서 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어떠한 값을 검색해 와서 정보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게시판에 리스트를 보여줄 때 이러한 select문을 다 사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당연히 앞에 배우셨던 input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select문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세 가지가 걸렸습니다. 나이가 40대이면서 남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40세 이상 50대 미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성별도 남성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나이를 불러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죠. select인데 이번에는 이름과 주소, 나이였나요? 나이,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하고 어디서부터 불러올 거냐? 멤버에서 불러올 겁니다. 근데 조건문은 뭐였냐? 40대여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age가 40 이상 그리고 age가 50 미만인 사람으로 그러고 또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성별이 이번에는 남자인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검색해 달라고 하면 네 사람이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20대면서 또는 40대여야 됩니다. 그럼 20대에 해당하는 조건문 하나와 그쵸? 그 다음에 40대인 여성에 대한 조건문 40대인 사람의 조건 2개 그러고 여성입니다. 그러면 또 조건 하나가 걸리는데 여성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복잡한 조건문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냥 결과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셀렉트 이름과 아이디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나이가 나타나는데 어디서부터 가져올 거냐? 당연히 멤버 테이블이죠. 여기서부터 조건문이 좀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 20대 이상이고 30대 미만인 사람 또는 나이가 40 이상이고 나이가 50 미만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거나 그러면서 또 성별이 여성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네, 여기에 20대 그 다음에 40대이면서 여성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비슷한 글씨가 있는 사람을 찾는 거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는 like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검색할 때 많이 사용하고 검색어를 뭐 네이버에서 간단한 단어만 치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이 검색이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 할 때도 이 셀렉트문에 like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이 김씨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입니다. 성이 김씨인은 이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웨어문의 name에 like 김 %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불러와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select 그 다음에 이름과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어디서부터 불러오느냐? 멤버 테이블에서 불러온다. 그 다음에 그 조건문으로 이름을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오겠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만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ike는 또 서울을 주소로 가진 사람들을 찾아올 때도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 해당하는 이름, 주소만을 가져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만 가져오겠다. 어디서부터? 멤버라는 데에서.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주소가 서울인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나타나는 것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명령어는 부산에 살면서 성별이 또 여성인 사람만을 찾아와 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똑같이 실행을 해보면요. 이름, 주소 그리고 조건문으로 주소가 부산으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성별이 여성인 사람을 검색해 달라라고 하게 되면 두 사람밖에 안 나타나네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검색어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가지고도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셀렉트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몇 가지를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셀렉트문은 잘 하시게 되는 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정도까지 되게 되면은 일반 보통 사람들의 일반 그 회사 근무자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잘해야 되겠죠. 어쨌든 다음같이 이번에는 셀렉트를 불러올 때 이 order by라고 하는 명령어에 의해서 오름차순 정렬 혹은 내림차순 정렬로 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문을 살펴보면 이제 이 예제가 아니라 이 밑에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명령어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나이로 정렬을 하는데 나이와 아이디, 이름, 성별, 전화번호가 멤버 테이블에서부터 불러오는 걸 할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써보면 선택해 오는데 나이를 먼저 그 다음에 아이디와 이름과 성별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불러오는데 그쵸?
순서를 나이 순서대로 불러오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네, 가장 나이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차례로 높은 나이 순서대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와 이름, 주소를 불러올 건데 서울에 사는 사람만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 순서를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 순으로 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러오고 싶다라는 거니까요. select 나이, 그 다음에 이름, 주소 여기서부터 불러오는데 그 다음에 주소 값을 서울인 사람만 불러오고 순서는 나이를 역순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52세, 35세에서 27세까지 다 서울에 사는 사람 순서로 그렇게 선택해 온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레코드를 셀렉트 하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업데이트 하는 부분과 업데이트는 사실 게시판에 어떤 글을 내가 썼다라고 하면 그걸 수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것과 딜리트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앞에까지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셀렉트까지가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에서와 그 다음에 온라인 그 영상 찍었던 거로 해서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부터가 실제 그 8주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셀렉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셀렉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명과 그 다음에 set 해서 어느 필드에 어떠한 값을 바꾸겠다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 할 때는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웨어문을 안 쓰시게 되면요, 모든 데이터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 테이블 안에 있는. 그래서 이 업데이트와 딜리트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느 아이디를 가진 내용만 바꾸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거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황영주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 전화번호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라서요. 원래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가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lect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아이디가 YJHWANG인 사람을 선택을 해달라. 그럼 황경주라는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사람의 원래 전화번호는 234-8879입니다. 그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업데이트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바꿀 필드 명과 실제 바꾸고자 하는 데이터 내용, 그러고 누구 걸 바꿀 거냐, 아이디가 YJHWANG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잘 바뀌면 다음과 같이 로우 매치가 잘 됐다라고 하고 바꿨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select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잘 바뀌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디가 YJHWANG인 사람의 전화번호 확인했더니 이제 1234567로 잘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혹시나 원래 있었던 사람의 나이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뭐 나이가 잘못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름의 신수진이라는 사람의 나이를 이번에는 27세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센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름과 나이를 확인해 봅니다. 이름이 신수진이라는 사람의 47세네요. 이 부분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멤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저도 업데이트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셋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27세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숫자 쓸 때는 저렇게 따옴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신수진이라는 사람의
나이를 27세로 바꿔달라고 해서 체인지가 잘 됐으면 이제 셀렉트 문을 또 써서 이름과 나이를 멤버에서 보는데 다 볼 필요가 없죠. 이름이 신수진인 사람 것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7세로 잘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는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특정 테이블에 셋해서 필드 바꾸고자 하는 것. 그러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지금은 전화번호 하나 바꾸고 나이만 바꿨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전화번호와 나이를 동시에 바꾸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어느 거 바꿔보죠? 어느 분 거? 네, 이렇게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번에는 JY 문이라는 사람 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JY 문이라는 사람 거를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나이 정도를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인데 누구 거를 보고 싶느냐. 아이디가 JY 문이었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JY 문이니까요. JY 문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다시 바꿔야 되고 전화번호도 똑같이 바꿔야 되겠다 할 때는 업데이트, 이번에는 멤버의 셋인데 바꿔야 될 게 전화번호도 바꿀 거고 111 2222 그 다음에 콤마하고 나이도 바꿀 거다 20세로 라고 하시고 누구 걸 바꿀 거냐. 아이디가 JY 문인 사람 거를 바꾸겠다 라고 하면 두 개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바뀌었는지를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나이를 들어오겠다. 누구 읽냐면은 아이디가 JY 문인 사람 거를 라고 하게 되면 나이와 전화번호가 동시에 다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업 자료에서는 두 페이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딜리트 하는 겁니다. 딜리트 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할 때는 반드시 좀 전에 썼던 이 웨어문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만 지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딜리트 from MEM 하고 난 다음에 지울 레코드의 특정 조건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확인을 해보면 김길수라는 사람이 있느냐, 아이디와 네임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임에 라는 사람이 있느냐, 있네요. 그러면은 딜리트를 하겠다. 그러면 딜리트 딜리트 from m에서 할 건데 누구를 지울 거냐. 그 다음에 이름이 김길수 인 사람을 지우고 싶다 라고 쓰면 하나가 딱 지워졌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웠으니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셀렉트 지웠으니까 없어져야 없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이름을 불러올 건데 이름이 수인 사람 이제 없다 그러죠. 잘 지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쓰면은 모든 데이터를 지워버립니다. 그 멤버라는 테이블 안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름이 아니라 특정 값에 해당하는 나이대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되어 있으면 30대 이상이면서 50세 이하인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명령어를 저도 똑같이 적어보면요. 원래는 아이디와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정도를 멤버에서 부를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이가 저기에 30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50세 미만인 사람 이하인 사람을 확인해 달라. 15명이나 있네요. 그쵸? 근데 이 15명 저희는 이 데이터 안에 35명이 있었습니다. 15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 15명을 저는 삭제를 할 겁니다.
30세 이상이고 50세 이하인 사람을 삭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delete from member인데 누구를 삭제할 거냐?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나이가 50세 이하인 사람을 지우겠다. 15명 다 지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가 있느냐? 아이디와 뭐 이름, 나이 정도를 해서 있는 사람만 확인을 해보면 19명이 남아있네요. 아까 딜리트 한 사람을 했기 때문에 요까지 해서 총 16명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19명이 남아있고 30대에서부터 50대 사이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다 지워버린 명령어까지 합니다. 그러면 19명까지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where라고 하는 명령어를 안 적게 되면 데이터 모두를 다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조심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원래는 이제 다른 챕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도스 프롬프트를 나갈 겁니다. 도스 프롬프트 없이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자료에 해당하는 이 8주차에 해당하는 두 번째 파일을 열어서 그 다음에 실습 파일을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습 파일이 좀 많기 때문에요. 우선은 저는 두 번째 파일을 바탕화면에 받아놨기 때문에 걔를 실행을 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잠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까지 했었던 그러면 그 도스 창에서 사용하는 걸 앞으로도 사용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을 PHP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MySQL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이 동작이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PHP를 사용하는 것을 MySQL 동작까지 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파일은 거의 한 55페이지가 되긴 하는데 지금 이번 수업 8주차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 본문까지 그 다음에 변수 전달 방식의 이해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쪽은 아직 안 하고요. 이 부분까지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는 하나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biz 언더바 카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만드는데 원래는 저희가 도스 창에서 뭔가 cmd 창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파일을 만들어 두긴 합니다. 근데 이 파일을 이번에는 어디다가 만들어 두냐면요, 저희 수업 자료에도 이 파일이 있을 겁니다. 저 압축 파일 한번 이제 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강의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요, 이게 로그아웃이 튕겨버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강의 실습 파일을 받으면요,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다 할 건 아니고 그래도 파일을 옮겨놔야 되니까요, 저희 이번에 또 C 드라이브에 apm 셋업이라는 폴더 안에 htdoc 안에 08번 폴더 안에다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 모두를 끌어다가 놓습니다. 압축이 잘 풀려서 끌어놔지면요, 여기에 biz 언더바 카드라고 하는 SQL 파일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쵸? 넘버라는 거 만들 거고, name이라는 거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뭐 회사 만들 거고, 회사 이름이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와 주소,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까지 들어가 있는 파일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는 원래는 웹브라우저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스창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테이블 만드는 거는 보통 그냥 그 cmd 도스창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cmd를 잠깐 열어서 테이블만 생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테이블 생성을 해보는 것을 그러면 cmd라고 하는 창을 또다시 열어서요, 여기에서 지금 수업 자료대로
수업 자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다음과 같이 biz card.sql 파일을 폴더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명대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설명대로 저도 하기 위해서요, cd 처음 루트로, 그 다음에 cd apm setup으로, 그 다음에 cd htdoc 안으로, 그 다음에 cd 08번 안으로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파일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저는 nzin db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biz 뭐였었죠? 파일명이 카드죠. .sql을 데이터를 넣고 싶다 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면은 테이블이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해주라는 건데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MySQL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db 사용하도록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테이블을 한번 살펴봅니다. 있느냐? 비즈카드라는 테이블 생겼네요. 그 다음에 이 비즈카드라는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네, 이름, 넘버와 이름, 회사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주소, 그렇게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도스창은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나가고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했었던 인서트를 브라우저 상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인서트 상에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살펴보시면 코드를 저희가 작성은 안 합니다.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글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한다.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할 때는 네, 이 MySQL connect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도스창에 썼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쓸 때에는 브라우저 상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메모장에다 저 내용을 쓰는 건데요. 기존에 저희는 그 cmd라고 하는 프롬프트에 썼던 거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써놓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insert라고 하는 명령어 사용했었죠. 그 insert라는 명령어를 이 6번, 7번, 8번 라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면 불편하니 insert into biz card에 나는 넘버와 이름, 회사,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를 넣을 건데 그 값들은 이렇게 돼 라고 쓴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실제 실행을 해달라고 하는 게 여기 10번 라인에 의해서 실행이 딱 돼버립니다. 그리고 실행됐을 때 결과가 OK로 잘 떨어지면 레코드가 잘 들어갔어 라는 명령어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레코드가 들어가는 게 실패됐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했었던 거를 끊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한 파일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 저희는 여기 insert 어디 있나요? insert.php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네, 메모장에서 열어보면요, 다음과 같이 한글 쓰는 부분이구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는데 저는 제 아이디 이거로 돼 있고요, 패스워드 이거로 바꿨습니다. 그쵸? 본인의 등록한 아이디와 그 다음에 본인이 등록한 패스워드, 본인이 등록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SQL 문이 세 줄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걔를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행이 잘 되면 레코드 삽입 완료라는 글씨가, 그 다음에 실행이 잘 안되면 레코드 삽입 실패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끊는다라는 것까지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이제 있으니까요. 그럼 얘를 어디서 실행을 하느냐? 브라우저를 열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로컬
호스트에, 그 다음에 08번이라는 폴더 안에 저는 insert.php를 파일을 만들었으니까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레코드가 잘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레코드 들어간 거 어디서 보죠? 그쵸? 보는 거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cmd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ySQL 사용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입력하고, 테이블 중에 좀 전에 비즈카드에 그럼 그 데이터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해서 하면 데이터가 하나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새로 고치면 또 하나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면은 이번에는 실패라고 합니다. 왜 실패일까요? 네, 저희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를 잘 보시면, 네, 테이블을 만든 걸 잘 보시면 얘가 있습니다. 넘버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한다 할 때는 이 숫자를 이제 2로 바꿔줘야지만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번엔 또 잘 들어갔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다시 하면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번호가 바뀌어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집어넣는 거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집어넣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있는 내용을 불러오는 것과 그 다음에 있던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것, 그리고 삭제하는 것까지도 다 이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명령어들을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코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접근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거, 실제 SQL 명령문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끝내는 게 있는데, 그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 적은 게 MySQL 접속하는 부분, 그쵸?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부분 설명, 그리고 이어서 실제 쿼리를 실행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했던 거를 끝내는 부분까지가 차례대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는 그 사용자가 만약에 어떠한 글을 쓰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할 때 이 회원 가입하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 들어간 값들이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게 이 폰문을 사용한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생김새를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 상에 폰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디가 필요하고 이름, 비밀번호 2개, 성별, 전화번호, 주소, 취미, 자기소개 내용이 들어가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그 데이터의 내용이 다음 페이지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작성을 하고 싶다 할 때 그 내용들이 사라지게 하는 다시 작성이라는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딩 방법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HTML 이제 쓴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한글을 쓰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바디 부분부터 그 HTML 코드 내용이 시작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회원가입이라는 글씨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들어갈 데이터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가 나중에 누를 때 member underbar print.php라는 파일로 가게 하겠다라는 그 명령문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넘길 때 보내는 방식, 그리고 그때 어떠한 폼 이름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되고요. 요 아래에서부터의 데이터를 이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input 타이틀로는 회원가입 양식이라는데 얘는 눈에 안 보이는 애입니다. 어쨌든 요거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id 값을 입력해달라 라고 하고 input type 텍스트로 해서 가로 15 정도 크기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글씨는 12개. 그래서 id 값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으로는 게스트라는 글씨가 자동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id는 10부터 13까지 라인, 그 다음에 14부터 17번까지 라인은 이름을 또 넣을 수 있게 하고, 이름 또한 다음과 같이, 대신에 여기는 자동으로 이름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 값이 들어가게. 그 다음 페이지로는 비밀번호가 2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들어가는 건데, 자동으로는 비밀번호가 1, 2, 3, 4가 들어가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입이 좀 텍스트가 아닌 패스워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누군가 입력할 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보면서 이 부분이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되는 타입을 패스워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와 이름을 패스워드 컨펌이라는 이름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별은 둘 중에 하나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라디오 타입으로 하겠고, 똑같은 성별 이름인데 남자로 체크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여성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부분의 아이디와 이름, 비밀번호 2개, 성별까지가 지금 됐습니다.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이 이번에는 전화번호 부분입니다. 전화번호는 옆으로 칸이 3개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셀렉트로 해서 옵션으로 010, 011, 017 세 가지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사용자가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 4자리, 그 다음에 또 나머지 4자리를 입력할 수 있는 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사용자가 그냥 열심히 글 적어서 50자리 이내 글씨가 적힐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휴대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혔고요. 나머지 2개가 또 남았죠. 취미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4개를 모두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은 당연히 그냥 체크되어 있게 하고요. 아까와 다르게 체크박스를 해서 모비를 좋아할 수도 있고,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쇼핑하는 거, 운동하는 거를 각각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게끔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소개는 사용자가 글을 적는데 내용을 많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 에리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글을 쓰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서 확인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것과 다시 글 적게 하는 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두 부분이 여기에 다음과 같이 서브밋과 리셋이라는 버튼으로 하게끔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폰문이 끝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정말 이 파일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질까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수업 자료 아까 풀어놓은 거에 멤버 언더바 폼이라는 파일을 살펴보시면, 헤더 부분에는 한글 쓰겠다, 바디 부분이 있고, 회원가입이라는 글씨와 폰문, 그 다음에 아이디 넣는 것, 이름 넣는 것, 그 다음에 비밀번호 2번 넣는 거, 그 다음에 성별 넣는 부분, 그 다음에 전화번호 넣는 거, 그리고 주소와 그 다음에 취미 부분,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는 글까지 적힌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제 그 내용을 넣겠다 라고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와 입력했던 걸 다시 작성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봐야 되겠죠. 브라우저에서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멤버 폼이라고 하는 php 파일을 mem_form.php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입력하는 게 잘 나타나네. 그러고 1, 2, 3, 4 이렇게 내용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막 적었는데 잘못 적은 것 같다 라고 해서 다시 작성할 때 다시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작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워졌죠? 원래 리셋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주소는 여기에 적었었죠. member underbar print.php라는 곳에서 보여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 보여지는 것도 저희는 미리 파일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여지는 파일 프로그램은 member underbar print라는 php 파일로
이렇게 쓰시면 변수의 값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id 값을 id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름 값은 이름 변수로, 그 다음에 비밀번호 해당하는 변수,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도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 여기에 이 이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했었던 패스워드 전달하는 부분에 패스워드 컨펌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럼 그 이름으로 맞춰서 여기에 결과가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성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 다음에 영화 감상하는지 안 하는지, 독서, 쇼핑, 스포츠, 그 다음에 자기소개 내용, 그 다음에 아까 히든으로 해서 전달됐던 타이틀까지를 눈에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여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세팅하면서 설정을 안 해놨는데요. PHP INI 파일에서 분명히 변경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글로벌 어쩌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찾아서 가다 보면 이 레지스트리 글로벌을 반드시 ON을 하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아파치 모니터 부분에 가셔서요. 아파치 모니터를 저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모니터 아파치가 정상 동작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잠깐 멈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멈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줘야지 좀 전에 해놨던 이 PHP 글로벌 어쩌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러면 좀 전에 브라우저 부분에서 그러면 그 내용을 실행을 시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다음과 같이 폼문 내용을 새로 침해서 멤버 언더바 폼에서부터 이 내용을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는 테스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제 이름인 입력을 하고요. 비밀번호 5555라고 입력을 하고, 성별 남으로 그 다음에 제 연락처인 1, 2, 3, 4, 5, 6, 7, 8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까지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취미 부분을 독서만 체크, 쇼핑 체크, 운동 체크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다음 페이지인 이 정보가 보여지는 페이지로 주소가 싹 바뀌게 됩니다. 한번 원래 멤버 폼이었는데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는 순간 다음과 같이 제가 입력했었던 내용들이 차례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히든 타입으로 전달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희가 했었던 내용 중에서 히든 값으로 전달해서 밸류, 네임이 타이틀이고 밸류가 회원가입 양식이라고 적혀있던 글이 이쪽에 들어가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인 그 HTML 폼 부분과 그 다음에 그걸 불러오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내용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쓸 때 보통은 포스트 방식이라는 것과 get 방식이 있는데, 이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했었던 폼문을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고요. 그때 그 데이터를 변수 네임에다가는 그 변수명을,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가는 것은 밸류 값에다가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좀 전에 뒤에 있었던 이 내용을 그대로 확인을 눌러서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포스트 방식이고요. 눈에 보이진 않고 주소값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방식 말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get 방식이라는 것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get이라는 방식은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거고, URL 뒤에 물음표를 붙여서 변수명과 값을 한 쌍으로 묶어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많이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러한 방식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이버를 잠깐 들어가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고 있는 php라는 걸 검색을 해본다 라고 하면 이 주소가 바뀔 겁니다. 검색을 누르는 순간 주소가 되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 내용의 맨 뒤쪽에 보게 되면은 네이버 물음표 다음에요, 여기에 쿼리 부분에 php 검색을 해달라 라고 한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php 말고 예를 들어서 웹이라는 걸 검색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뒷부분의 쿼리에 글씨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글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쿼리가 뭐가 되게 많네 라고 하면서 연결 쿼리도 또 나오는데 사실상 이 쿼리만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웹이라는 글씨가 이쪽에는 이렇게 한글이 깨지면서 뭔가 다른 형태로 되면서 어떠한 검색을 해달라는 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get 방식의 어떠한 정보 전달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각각의 이제 인풋 타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면, 일반적인 텍스트 입력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 텍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인풋 타입을.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패스워드 입력하는 방식은 패스워드 타입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2개, 3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내용을 셀렉트 버튼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은 이 부분이었죠.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이 셀렉트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 값이 체크가 돼 있게 하려면 체크드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글 내용을 많이 적어야 될 경우에는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세로로 들어갈 줄은 5줄, 그 다음에 가로로는 60칸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풋을 할 때 서브밋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서브밋은 다음과 같이 타입을 서브밋 타입을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뭐 또 다른 것으로 서브밋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인풋 타입 서브밋을 줬고 본문 아래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히든 타입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떠한 값을 전달할 때 쓰는 부분이 이 히든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 이 수업 자료에는 더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뭐 테이블 생성과 레코드 삽입, 그 다음에 이거를 웹페이지에서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 오늘 수업을 마저 설명드리면은 또 한참 많은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고 30분 이상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전까지인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데까지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이제 사이버 캠퍼스 수업하는 거 내용에 저희가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발표 자료를 영상으로 꼭 만드셔서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셋째 주에 해당이 되죠. 20날, 21일 날 수업하는 것을 온라인 수업으로 하면서 발표 자료를 여기에 올려주시면요. 네, 17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였나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그 올려주신 영상을 다 합쳐서 그 다음에 평가 어떻게 하실지인지를 말씀을 드려서 실제적인 5월 20날, 21일 날은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중간 발표 영상 제출을 해달라고 제가 여기에 해놨고요. 이 부분을 17일까지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감 날짜가 5월 18일이라고 돼 있지만 밤 00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7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 파일들을 모두 다 영상 파일을 받아서 하나의 파일로 그러니까 영상을 연결시켜서 편집을 해서 다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저희 수업 시간인 5월 20날, 21일 날, 수요일 날은 제가 5월 20날 수업을 하고 목요일 날 수업은 5월 21일 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업 한 영상을 또 여기에서 보세요 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링크를 보시고 그 다음에 각 팀별로 한 분씩
각각의 팀들이 어떻게 발표했는지를 평가 자료를 또 여기에다 올려주셔야 될 겁니다. 그 평가 자료 올리시는 거는 편집한 영상을 가지고 제가 링크를 할 때 또 어떻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작성을 할 테니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번 주에는 반드시 팀별로 만나셔서 한 번 정도를 만나셔서 팀별 그 연락을 취하시고 발표 자료를 만드셔서 영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각각의 팀 구성은 여기 PPT에 있기 때문에요. 수요일날 수업 들으시는 팀별로 구성은 뭐 이렇게 해서 팀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오늘도 지금 제가 수업 영상 준비하는데 문자를 주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뭐 팀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서로 아는 팀이 이미 있으셔서 팀 편성을 하신 분들이고요.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의 연락처를 문자를 드려서 그 한 분한테 문자를 꼭 주셔서 서로 연락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팀도 그렇고요. 이 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팀도 각각 연락처를 다 드리고 서로 받게끔 했는데 혹시 아직까지 연락처를 서로 못 주고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문자를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를 업로드를 해 주실 때 제가 업로드 하시기 위한 여기에 재료를 올려달라고 해놓긴 했지만 혹시 이 자료 올리는 게 발표 자료를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표 자료를 업로드를 하실 때 지금 이렇게 화면과 목소리로만 하시는 경우에는 용량이 작아서 올려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나 100메가 이상이 되면은 그 영상을 못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한테 이메일로 저한테 대용량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17일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마우스와 그 다음에 제 목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 보여지는 그런 발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공간을 좀 준비를 하셔서 핸드폰으로 본인이 발표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상을 찍어서 그걸 업로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발표 자료를 17일까지 꼭 업로드를 해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목요일날 수업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팀 구성을 해놓은 것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팀 구성 해놓은 게 파일이 있으니 팀 구성 참조를 하셔서 서로 연락처가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17일까지 꼭 발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영상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꼭 17일까지 발표 자료 준비하셔서 저희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그거로 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잘 하셔서 업로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